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2024년도 신춘문예 당선작 분석. 오늘은 경상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황주현의 솟아오른 지하를 분석 공부해 보겠습니다. 황주현님은 1966년 안동 출생으로 화성문협과 덤동인 등에서 이미 기성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시네요. 근데 원래 경남 도민일보 신춘문예에서도 화살표의 속도로 당선이 되어서 소위 이관왕에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문인 등용문인 신춘문예에서 반드시 미등단 신인만을 뽑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등단의 의미와 문단의 질서를 생각하면 기성시인이 다시 신춘문예에 도전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장르를 바꾸어 도전하는 것이야 문제들이 없지만 동일 장르에서 적어도 신춘문예에서는 가급적이면 말 그대로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어야만 반드시 좋은 시인으로 평가를 받고 또 실제 좋은 시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선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솟아오른 지하, 황주현. 몇 겹 속에 갇히면 그곳이 지하가 된다. 4시 25분의 지상이 감쪽같이 4시 26분의 지하에 세상의 빛을 넘겨주는 일. 언제부터 서서히 시작되었을까?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지상의 지하화가 도모되었을까? 땅을 판 적도 없는데 다급한 말소리들은 지표면 위쪽에들 있다. 조금 전의 당신의 양손과 두 볼이 주름의 표정과 웃음이 켜켜이 쌓인 말들이 들춰지고 있다. 기억과 어둠이 뒤섞인 지상은 점점 잠의 늪으로 빠져드는데 누구도 이 어둠의 깊이를 짐작할 수 없다. 몸이 몸을 옥죄고 있다. 7층이 무너지고 15층이 무너졌다. 그 사이 부서진 시멘트는 더 단단해지고 켜켜이 쌓인 흙은 견고하게 다져졌다. 빠져나가지 못한 시간이 꽁꽁 얼어붙는 사이 아침과 몇 날의 밤이 또 덮쳤다. 이 깊이 솟아오른 지하엔 창문들과 쏟아진 화분과 가나다랗게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다. 뿔뿔이 서 있던 것들이 무너지며 모두 하나로 엉킨다. 이 한 덩어리의 잔해들은 견고한 주택일까? 무너진 태양은 나보다 위쪽에 있을까? 부서진 나딸은 나보다 아래쪽에 있을지 몰라. 공정과 자전의 약속은 과연 지금도 유효할까? 왁자지껄한 말소리들이 하나둘 치워지고 엉킨 시간을 걷어내고 고요 밖으로 걸어나가고 싶은데 백날의 잔해가 있고 몸이 몸을 돌아눕지 못한다. 검은 지구 한 기퉁이를 견디는 맨몸들 청청이 솟아오르고 있다. 2024년도 경상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을 만나보았습니다. 심사는 장성남 시인께서 하셨군요. 당선작에 대해 장성남 시인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당선작은 솟아오른 지하다. 재난의 현장을 차분한 시선으로 파헤친다. 그러나 과격하지 않다. 견고하게 질서짓는 문장은 문학적 수련의 깊이를 짐작케 하고 그 시선의 따뜻함은
문학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사유한 흔적이다. 솟아오르고 있는 감련된 권력과 성장의 이면에 도사린 검은 재난의 그림자는 지금 우리의 내외면에 강렬한 은유로 읽힌다 라고 평했습니다. 심사평을 요약해보면, 첫째, 재난의 현장을 차분한 시선으로 파헤쳤다. 그러나 과격하지는 않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진과 같은 재난의 현장을 시적으로 잘 성화시킨 작품이라는 뜻이겠죠. 둘째, 견고하게 질서 짓는 문장은 문학적 수련의 깊이를 짐작케 한다. 탄탄한 시상 전개와 시적인 표현에서 시인의 내공을 읽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시선의 따뜻함은 문학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사유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당선작이 현실을 도외시한 작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학은 사회적 표현이라는 말은 바로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재난의 그림자는 우리의 내외면에 강렬한 은유로 읽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여주는 재난으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 사회의 권력과 성장의 이면에 도사린 모순과 부조리를 은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쩜 바로 이러한 은유가 지닌 의미가 이 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좋은 시가 갖춰야 할 몇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시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당선작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유튜브에서 썸네일과 같이 시를 읽게 하는 유인 코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의 제목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게 하여서 시를 읽게 만드는 그런 유인력이 강한 매력적인 제목이라야 합니다. 제목만 보면 시의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그런 싱거운 제목이 아니라, 즉 시의 내용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낯설고 호기심을 갖게 하는 제목이 좋은 제목이라는 것이죠. 심사위원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까지 심사위원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 손을 떼지 못하는 그런 힘을 지닌 제목이어야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사를 해보면 응모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의 전문을 다 읽지 못하고 주로 앞부분만 되풀이해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심사위원들은 시의 제목만 봐도 시의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목을 통해서 시의 수준을 감각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목은 내용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낯설고 조금은 애매한 제목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황주연의 경상일보 당선작의 제목 솟아오른 지하는 어느 정도 그런 수준에 부응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솟아오른 지하, 먼저 지진 같은 것을 연상시키기는 하지만 솟아오른과 지하는 의미적으로 상반된, 의미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독자가 이게 뭘까 하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기에 충분한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목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시의 첫 행이죠. 시의 첫 행도 제목과 같이 조금은 낯설어야 합니다. 첫 행을 읽었을 때 이게 뭐지 하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첫 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보통이 아닌데 발상이 남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조금은 낯설고 비범한 문장으로 첫 행을 장식해야 합니다. 저의 신춘문예 데뷔용 유튜브 영상 중에 첫 행으로 승부하라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지만 시의 첫 행 첫머리는
심사위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발한 기법을 구사해야 합니다. 솟아오른 지하라는 제목을 읽은 독자에게 이어지는 첫 행은 뭘까요? 몇 급 속에 갇히면 그곳이 지하가 된다 라는 다소 선언적인 문장입니다. 첫 행의 유형 중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유형은 화두를 던지듯이 또는 무슨 의미인지 한참을 생각해 보라는 듯 하나의 낯선 의미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유형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황주연의 당선작 솟아오른 지하의 첫 행, 몇 겹 속에 갇히면 그곳이 지하가 된다 라는 첫 행이 어쩌면 바로 이러한 유형의 제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의 어떤 명제를 선언적으로 제시하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상층 아래의 지하층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도 몇 겹에 갇힌 지하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죠. 지하에 대한 새로운 의미 규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는 지상 1층 밑의 층으로 일반적으로 층의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시는 층이 아니라 겹이라는 단어로 지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층을 어떤 것에 둘러싸인 겹의 개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층이 아니라 겹이라는 의미의 제시를 통해서 지하가 새로운 이미지로 독자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첫 행은 시인의 새로운 시각이요 발견이며 자기 나름의 사유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 시의 첫 행은 층의 개념에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호기심을 갖게 하는 낯선 첫 행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 행까지 읽어도 이 시의 소재와 배경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솟아오른 지하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제목에 이은 겹으로 둘러싸인 지하라는 첫 행은 시를 읽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제목과 첫 행에서 좋은 시의 요건의 위상을 갖추면서 새롭고 낯선 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시 본문의 앞부분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가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4시 25분에서 26분으로 넘어가는 시간의 변화는 바로 건물이 무너지기 전과 후를 시간적으로 비유한 진술입니다. 언제부터 서서히 시작되었을까라는 것은 붕괴 시발을 말하고 있죠. 아무도 모르게 붕괴가 시작되어 마침내 지상의 지하화가 이루어졌다는 진술입니다. 지상의 붕괴는 곧 지하의 솟아오름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죠. 다급한 말소리들은 붕괴 현장의 울부짖음을 표현합니다. 양손과 두볼, 표정과 웃음, 그리고 많은 말들이 들춰지고 있다는 이 진술은 붕괴를 기점으로 생과 사가 갈리는 처참한 재난 상황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본 수많은 재난 현장의 상황들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억과 어둠이 뒤섞인 지상은 점점 잠의 늪으로 빠져든다는 구절은 붕괴 현장의 아수랑과 아비규환의 지상 현실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잦아들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난이 닥쳐서 붕괴된 상황이라 해도 살아있는 지상의 사람들은 또 밤이 되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 상황을 표현한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어둠의 깊이를 짐작할 수 없다는 진술에서
붕괴 현장, 재난 현장의 암울한 현실을 감각적으로 이 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둘째 단락은 붕괴된 현장, 그러니까 지상층의 무너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몸이 몸을 옥죄고 있다. 더 단단해지고 켜켜이 쌓인 흙은 견고하게 다져졌다. 빠져나가지 못한 시간은 바로 그러한 붕괴 현장을 구체화한 묘사입니다. 창문들과 쏟아진 화분과 가느다랗게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다. 뿔뿔이 서있던 것들이 무너지며 모두 하나로 엉킨다. 이 구절을 또한 붕괴 후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주택이 무너진 뒤의 주택 잔해들에 대한 사유, 무너진 상황에서의 즉 지상과 지하의 경계가 무너진 상황의 인식입니다. 무너진 태양은 나보다 위쪽에 있을까? 부서진 나딸은 나보다 아래쪽에 있을지 몰라. 공정과 자전의 약속은 과연 지금도 유효할까라는 자문은 바로 그러한 복잡한 어떤 생각의 사유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왁자지껄한 말소리들이 하나둘 지워지고 엉킨 시간을 걷어내고 고요 밖으로 걸어나가고 싶은 데는 붕괴더미에 묻힌 화자의 심증, 그러니까 빨리 이 암울한 상황에서 구조되고 싶은 심정을 아주 절절하게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왁자지껄한 말소리들이 하나둘 치워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의 본론부는 이렇게 붕괴 현장의 처참한 상황과 지상과 지하의 경계가 붕괴된 것에 대한 사유, 그리고 하루빨리 구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백날의 잔해가 있고 몸이 몸을 돌아눕지 못한다. 검은 지구 한 기퉁이를 견디는 맨몸들, 청청이 솟아오르고 있다. 이 시의 마무리 부분은 아주 짧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백날의 잔해가 있고 몸이 몸을 돌아눕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의 마지막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이처럼 표현이 짧을수록 어쩌면 더욱 강렬한 여운을 거느린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백날은 많은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고 몸이 몸을 돌아눕지 못한다는 어떤 죽어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이상의 어떤 구차한 진술은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을 희석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어집니다. 검은 지구 한 기퉁이를 견디는 맨몸들, 청청이 솟아오르고 있다. 마지막 문장은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구사되고 있죠. 검은 지구 한 기퉁이를 견디는 맨몸들에서 검은 지구는 붕괴된 지하의 암울한 상황을 지구라는 대상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붕괴된 지하는 결국 지구의 한 기퉁이니까요. 붕괴된 사고 현장의 지하를 지구로 확장하는 이러한 연상적 상상력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맨몸들은 붕괴된 현장에 매몰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무방비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의 이 구절은 몰락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의 절망을 은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의 마무리 부분은 결론부로 일반적으로는 앞의 내용을 비약, 압축, 성화하는 그런 내면화된 차원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죠.
맨몸들은 바로 그런 확장된 의미를 은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쉼표를 찍어 의미 구분을 한 뒤 마지막 구절 청청이 솟아오르고 있다로 마무리합니다. 앞의 문장 검은 지구 한 기퉁이를 견디는 맨몸들과는 다소 연결이 쉽지 않은, 그래서 쉼표를 찍었겠죠. 그러니까 앞구와 뒷구의 연결이 쉽지 않은 결합으로 오히려 의미의 심화를 가져옵니다. 굳이 해석을 한다면 맨몸들이 청청으로 솟아오르고 있다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의 마지막 부분은 의미가 농축된 상징과 은유의 세계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앞문장이 지하의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고 있는 맨몸들을 이야기했다면, 뒷구는 그러한 상황의 어떤 반전, 즉 상상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의 앞부분에서 솟아오름이 물리적인 붕괴로 인한 지하의 상대적 솟아오름을 말했다면, 시의 마지막 문장에서 말하는 솟아오름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견디고 있는 맨몸들의 솟아오름, 즉 절망에 처한 맨몸들의 희망을 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견딘다는 것은 빛을 향한 희망을 내포하고 있으며, 청청이 솟아오르고 있다는 그러한 견딤의 결과로 점차 희망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은유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 마지막 구절이기에 청청이 솟아오르고 있다는 마지막 구절은 독자를 오래 머물게 하고 긴 여운을 거느리는 다이제이고 뜻이 깊은 반전의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솟아오른 지하라는 제목과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시를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관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주연의 경상일보 시당선작 솟아오른 지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당선작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대략 5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낯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솟아오른 지하는 하강과 상승의 이미지가 충돌하는 결합으로 시에 대한 낯설음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청의 개념을 겹으로 해석한 관점으로 시의 내용이 뭘까에 대한 호기심과 낯설음의 유발을 지속하는 힘을 지닌 첫 행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겹 속에 갇히면 그곳이 지하가 된다는 단정적이고 선언적인 문장으로 명료화함으로써 독자에게 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재난 현장을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시적 신뢰를 높이고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묘사는 사건 사고에 대한 무감각한 불감증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재난의 끔찍한 상황을 더욱 감각적으로 실감하게 하는, 한마디로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시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죠. 심사위원이 견고하게 질서 있는 문장이라고 평한 것은 바로 이를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는 마지막 행을 의미 상징과 은유로 여운을 길게 거느리면서 제목과 의미적으로 연결하는 수미상관 기법을 구사하고 있는 점입니다. 검은 지구 한 기퉁이를 견디는 맨몸들, 청청이 솟아오르고 있다는 상성 이미지 구사는 본문의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을 뒤집는 반전의 희망 메시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심사위원이 언급한 감염된 권력과 성장의 이면의 도살인 검은 재난의 그림자는 지금 우리의 내외면에 강렬한 언유로 읽힌다고 한 의미와 통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시의 소재 및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 현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 시적 해석도 배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황주연의 당선작 솟아오른 지하가 보여주는 이 5가지 항목은 시창작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시창작 공부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금가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